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영입니다. 올해 68세고요.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층에서 혼자 산지 7년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말이에요.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를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라는 낯선 발신처,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문구. 사전동의 접수 완료.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내 인생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평소보다 가파르게 느껴졌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을 함께 산 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을 떠나라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은영. 틀림없는 내 이름이었다. 정말란 씨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전한 이야기는 더욱 섬뜩했다. 어젯밤 젊은 남자 둘이 내 집 문고리를 만지작거렸다는 것. 벨도 누르지 않고 그냥 문고리만 잡아당겼다는 것. 왜? 무엇 때문에?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집에 들어가 문서처를 뒤지기 시작했다. 등기권리증부터 각종 계약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재개발과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내 서명은 없었다. 당연했다. 이 집을 팔 생각도 떠날 생각도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누가 어떻게 내 이름으로 동의서를 냈다는 걸까? 오후에 수진에게서 온 전화는 더욱 의심스러웠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재개발 얘기를 꺼내며 갑자기 보험 특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했다. 왜 하필 지금? 왜 갑자기 가족보호 특약이 필요하다는 걸까? 수진의 말 중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혹시 모를 위험이라는 표현이었다. 무슨 위험? 68년을 살면서 지금보다 안전한 때가 있었나?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았다. 내 주변에서 내 모르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말이다. 저녁에 추진위에 전화를 걸었을 때 들은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내 도장이 찍혀 있다고? 가족 참관에 최수진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수진이 언제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지? 왜 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서랍에서 내 도장을 꺼내 확인했다. 붉은 케이스 속 세로형 김은영 인감 도장이 그대로 있었다. 그럼 누가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말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가족 중에 내 도장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럼 위조? 하지만 누가, 왜? 수진이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 저녁에 들르겠다고 했을 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뭔가 성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가 있고 나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배우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의 대본도 따르고 싶지 않았다. 도연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는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유족 청구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 누구의 유족 청구를 말하는 거지? 설마 내가?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뭔가 내가 모르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장판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내가 서명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혹시나 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다. 새벽 1시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다. 문고리를 살짝 돌리는 소리도 들렸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벨은 울리지 않았다. 정말란 씨가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가?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발자국이 멀어진 후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불안한 밤을 보낸 적이 없었다. 내 집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공간에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침이 오면 직접 추진위에 가서 확인해야겠다. 내 서명이 정말 있는지, 누가 언제 그런 서류를 냈는지. 그리고 법무사도 찾아가야겠다. 혼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이미 동의가 접수됐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그 어떤 동의서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내 기억이 틀렸을 리는 없다.
30년을 살던 집을 떠난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가 잊을 리 없다.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 이것만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아침 9시 약속도 없이 수진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정장까지 갖춰 입은 모습이 어색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고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다급해 보였다. 가족 보호자 입장에서 대신 챙겨드리려고요. 수진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제부터 그녀가 내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인가? 나는 아직 정신도 말짱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걸까? 식탁에 펼쳐진 서류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익자 변경 동의서였다. 제목만 봐도 불안했다. 왜 수익자를 바꿔야 한다는 걸까? 수진의 설명을 들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내가 의식을 잃으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의식을 잃는다? 나는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한데 왜 그런 가정을 하는 걸까? 마치 내가 곧 큰 사고를 당할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수익자는 그대로 나로 해둬라고 말했을 때 수진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때 도연이 들어왔다.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교육비, 임대료, 카드값 이야기를 꺼내며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나는 단호했다. 재개발 보상금은 내 집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한 돈이 아니었다. 그런데 수진이 계속 보호자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것이 이상했다. 마치 이미 내가 판단력을 잃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이자, 가족이 대신 처리하게 하자는 말들이 모두 내 권리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들렸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어제 추진위에서 확인한 사실을 언급했을 때였다. 가족 창간에 수진의 이름이 있다고 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연히 지나가다가라며 얼버무리는 모습에서 거짓말임을 직감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가족 창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정말란 씨가 문을 두드렸을 때 잠시 복도로 나갔다 돌아와 보니 식탁 위 서류 몇 장이 사라져 있었다. 수진이 재빨리 가방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문이 닫힌 후 바로 추진위에 전화를 걸어 원본 열람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법무사를 검색해 상담 예약도 넣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창가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다. 수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 도연의 절박한 호소, 사라진 서류,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보호자라는 단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를 무력화시키고 내 재산에 손을 대려는 그림 말이다. 특히 신경 쓰이는 것은 수진의 행동이었다. 평소 그녀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 다급하고 계산적인 모습이 역력했다. 마치 정해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도 의미심장했다.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에서 뭔가 시간에 쫓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급한 걸까? 왜 하필 내일까지인가? 서랍에서 모든 중요한 서류를 꺼내 따로 보관했다.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까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가족조차도. 68년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밤에도 복도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문고리를 만지지는 않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일 낮에 혼자 있을 때. 라는 단편적인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분명히 나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결심을 굳혔다. 내일 법무사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자. 내 집, 내 재산,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자.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에 휘둘릴 수는 없었다. 수진과 도연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그들만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내 재산이 있는 것 같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돈 때문인 것 같았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법무사 이정우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차분히 살펴보며 상황을 정리해 주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다. 도장 위조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이미 접수된 서류라도 효력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접수는 됐지만 효력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게는 구명줄 같았다. 68년을 살면서 법무사를 찾아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즉시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이정우의 모습에서 전문가다운 면모를 느꼈다. 본인은 해당 재개발 동의서에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본 열람 및 집행 정지를 요구한다는 문장이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혀갔다. 보험사와의 통화에서도 희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아직 청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잔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 수진이 아무리 설계사라도 내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지금부터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세요. 누가 와도 법무사를 통해 처리한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정우의 조언을 마음속에 새겼다. 이제 내게는 방패가 생겼다. 누구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법적 방패 말이다.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고 어딘가 다급한 기색이 느껴졌다. 관리실에서 배관 공사를 한다며 집에 있지 말라고 했지만 이상했다. 어제 정말란 씨가 말한 건 문고리 CCTV 교체였는데 갑자기 배관 공사? 이정우의 조언에 따라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근처 도서관에서 재개발 관련 법률 서적을 찾아 읽어봤다. 내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았다. 재개발 동의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위조된 서류는 무효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떤 계약도 체결할 수 없다는 것. 오후 3시에 집으로 돌아가니 배관 공사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짓말이었다. 대신 문틈에 얇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다. 보상금 선지급 상담 마이너스 긴급 처리 가능이라는 전단이었다. 발신처는 추진위와 무관한 민간업체였고 명함 뒷면에는 최 실장에게 들으셨죠? 라는 수기가 적혀 있었다. 최 실장. 수진의 성이 최 씨다. 우연일까? 아니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걸까? 명함을 버리려다가 멈췄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저녁에 정말란 씨가 찾아와 전한 이야기는 더욱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낮에 여자가 와서 나를 찾았다는 것, 관리실 직원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배를 누르지 않고 문고리만 만지작거렸다는 것.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 누군가 내 일상을 감시하고 있었고 내가 언제 집에 있고 언제 나가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를 진행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정우에게서 온 문자는 한 줄기 빛 같았다. 추진이 원본 열람 내일 오전 10시 확정. 보험사 잔금 처리 완료. 내용 증명 발송됨.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다. 엄마 미안한데 내일 담당자랑 잠깐만 만나줘. 그때만 도장 찍어주면 정말 끝나. 또 그때만 한 번만이라는 말들. 이제는 이런 말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또 누군가 건물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뭔가 촬영하는 것 같았다. 커튼을 치고 불을 껐다. 68년을 살면서 내 집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할 줄은 몰랐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내 도장이 진짜 위조된 것인지,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도연과 수진이 정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법무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 이제는 두렵지 않다.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법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말하면 된다. 이 한 문장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다. 내 가족이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히 수지는 7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지내왔는데 이런 일을 꾸밀 줄은 몰랐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머니를 이용하려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를 당할 수는 없었다. 추진위에서 원본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니었다.
인주가 번진 방향부터 테두리의 미세한 결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족 참관란의 필체였다. 수진의 명함 글씨체와 똑같았다. 이정우 법무사가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건 명백한 위조네요. 서명 부인서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하면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보험사에서도 청약 무효 처리 소식이 왔다. 드디어 내 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니 도영과 수진이 낯선 남자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을 보험사 담당자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명함도 급하게 만든 것 같았고 말투도 전문가답지 않았다. 어르신, 간단한 절차예요. 서명 2곳만 해주시면. 남자가 서류를 밀어놓는 순간 나는 이정우가 알려준 한 문장을 꺼냈다. 서류는 법무사 통해서만 봅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수진이 급하게 끼어들며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용 증명 사본, 보험사 잔금 처리 회신, 서명 부인 진술서 초안. 모든 것이 내가 더 이상 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이미 집행 정지 요청했고 보험도 잠금됐어. 내 말에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다. 그때 정말란 씨가 문을 두드렸다. 관리실에서 문고리 교체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의 명찰이 라벨지로 대충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의심했다. 교체는 관리사무소에서 미리 통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손님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문을 닫자 수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낯선 남자가 다시 서류를 밀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서명 부인 진술서를 테이블 중앙에 놓으며 말했다. 읽고 가세요. 제 서명은 없다고 이미 법적으로 통지했어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연극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다. 남자는 서류를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문이 닫히자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안 도와주시면 정말 큰일 나요. 수진도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어머니, 저희도 절박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빚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끝이에요. 드디어 진실이 나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때문이었다. 절박하다고 내 이름 함부로 써도 돼? 내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7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알고 지냈는데 이런 일을 꾸밀 줄은 몰랐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머니를 이용하려 하다니. 그게 아니라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뭐야? 내 동의도 없이 서류에 도장 찍고 보험 수익자 바꾸려 하고. 이게 절박함이야, 사기야?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도연아, 돈이 정말 필요하면 조건을 가져와. 금액, 기간, 상환 계획 없는 한 번만은 거절이야. 엄마, 도연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수진아, 앞으로 내 이름이 들어간 어떤 서류도 내 허락 없이 건드리면 경찰서 갈 거야. 수진의 어깨가 무너졌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복도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났다. 정말란 씨가 다가와 속삭였다. 아까 그 사람들 관리실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건물 직원 아니래요. 역시 가짜였다. 남자가 두고 간 명함을 자세히 봤다. 며칠 전 문틈에 끼워져 있던 전단 명함과 모서리 커팅이 똑같았다. 같은 인쇄소에서 만든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계획된 연극이었다. 오늘부터 내 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내 서명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서 해. 내가 선을 그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을. 도연과 수진이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니 조용해졌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내 가족이 나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휴대폰에 이정우 법무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행정지 승인됐습니다. 이제 어떤 서류도 어르신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내 권리를 되찾았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길고도 힘든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야겠다. 내 이름, 내 재산, 내 권리를 지키는 규칙으로.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였다. 법의 힘으로 만들어진 보호막이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방법으로 가족과 맞서야 할 줄은 몰랐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도 복도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었으니까. 누가 와서 어떤 협박을 해도 법무사를 통해 처리한다고 말하면 되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내 가족이 이런 일을 꾸몄다는 사실이. 특히 도연은 내가 혼자 키운 아들인데 어머니를 이렇게 이용하려 하다니. 수진도 7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런 배신을 하다니. 하지만 이제는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기를 당할 수는 없었다. 오늘 내가 그은 선을 넘으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오늘 이후 내 서명은 내 앞에서만. 다음 날 아침 이정우 법무사와 함께 모든 후속 조치를 마무리했다. 집행정지는 정식 승인되었고 위조된 동의서는 완전히 무효 처리되었다. 보험도 취소되어 더 이상 수진이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 법의 힘으로 내 권리를 완전히 되찾은 것이다. 이제 안전하세요. 어떤 서류든 어르신 직접 동의 없이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이정우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법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후에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법무사 사무실로 와. 돈 얘기는 거기서 제대로 하자. 이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속임수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과 계약으로. 저녁 7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연과 마주 앉았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어요.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다. 왜 그랬어?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사실만 확인하고 싶었다. 정말 절박했어요. 사업 망하고 빚은 늘어가고. 수진이 재개발 보상금으로 한 번에 정리하자고 하니까 판단력을 잃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서 내 이름을 함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그건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정우 법무사가 차분하게 정리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죠. 필요한 금액, 상환 기간, 이자율, 담보 조건을 명확히 해서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십시오. 어머니는 수익자나 재산권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선에서만 도와드리는 거고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렇게 할게요. 다시는 엄마 몰래 뭔가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관리사무소에 정식 문서를 제출했다. 무단 방문자 출입 제지 요청서, 세대 방문 시 사전 통보 의무화 요청서. 관리소장이 말했다. 외부 영업 출입 금지 스티커도 문에 붙여드릴게요. 작은 스티커 하나였지만 내 집의 경계를 지켜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제 아무나 내 문 앞에서 기웃거릴 수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저녁에 정말란 씨가 반찬을 들고 왔다.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막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식탁에 정리해둔 서류들을 보며 말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내용 증명 수령증, 보험사 회신서, 집행정지 승인서, 서명 부인 진술서. 각각의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두었다. 내가 결정, 서명 부인, 집행정지, 권리보호. 종이의 언어로 내 삶의 경계를 다시 세운 것이다. 8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도연이었다. 혼자 왔다. 엄마 그냥 엄마가 정한 선이 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왔어요. 문을 열지 않고 문틈으로 말했다. 도연아, 오늘 이후 내 서명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내 앞에서만 해. 그 선을 넘으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야. 알겠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수진에게서도 장문의 문자가 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답장은 하지 않았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일이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의 행동에서 보일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온한 조용함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 몰래 내 이름을 사용하거나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니까. 법적 보호장치가 단단히 구축되었으니까. 서랍 맨 앞칸에 서명 부인 진술서 원본을 넣고 그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내 이름의 주인은 나. 68년을 살면서 이런 문장을 써야 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환한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내 권리를 되찾았고 내 경계를 명확히 했으니까. 휴대폰에 도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엄마, 제대로 된 사업 계획서와 상환 계획 들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게 법무사님 앞에서요. 나는 짧게 답했다. 그래라. 내일 아침 이정우 법무사와 함께 도연의 상환 계획을 제대로 검토해 볼 예정이다. 도움은 조건부로 권리는 내가 지키면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한다.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며칠이었다. 내 가족이 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며칠이기도 했다. 내 이름을 지켜냈으니까. 내 권리를 되찾았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고 이정우 같은 전문가가 있다. 그리고 정말란 씨 같은 이웃도 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달빛 아래 서류들이 조용히 빛났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있었다. 살아있는 이름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다. 스스로의 힘과 법의 힘으로. 내일부터 나는 새로운 규칙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 서명은 내 앞에서만. 내 결정은 내가 하는 것.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것. 그것이 68세 김은영이 세상에 세운 새로운 경계선이다. 가족의 배신으로 시작된 위기였지만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과감히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을. 조용한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내 집에서 내가 지킨 내 권리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였다.